지난 2018년 전북의 인구는 185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2021년에는 심리적 마지노선인 180만 명 선마저 무너졌습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GM대우 군산공장 같은 대형 사업장들의 잇단 폐쇄 여파는 컸고 또 오래갔습니다. 브레이크 없는 인구 감소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외지로 떠나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대기업은 손에 꼽을 만큼 적고 지역 산업도 활력을 잃은 상황. 전북은 거기에 비정규직 비율도 전국에서 두세 번째로 높을 만큼 일자리의 질도 좋지 않습니다. 오늘 시사토크에서는 일하기 좋은 전북을 만들기 위한 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화면 왼쪽부터 김영식 전북자치도 일자리 민생경제과장, 선한이 전북자치도의회 의원, 최준호 전북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그리고 김찬미 블레싱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과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전북의 고용 동향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을 텐데 김영식 과장님께서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23년도에 전북 고용률은 현재 63.3%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 62.6%에 비하면 다소 높은 상황으로 고용률과 취업자, 경제활동 인구, 경제활동 참가율은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에 있긴 합니다. 또 산업별 취업자 현황을 보면 취업자 100만 9천 명 중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종사자가 40만 7천 명으로 40.3%를 차지하고 이어서 도소매 숙박업, 제조업, 건설업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67만 1천 명인데 이 중에 상용 근로자가 47만 명으로 한 70%를 차지하고 있고요. 임시 또 일용 근로자가 한 20만여 명으로 약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설명해 주신 수치로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의 효과인지는 몰라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최근에 자치단체들이 특히 청년 고용률에 많이 공을 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좀 어떤지요? 네, 우리 도는 전북특별자치도 청년기본조례에서 청년의 연령을 39세까지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에 맞춰서 청년 고용률도 15세에서 39세까지를 기준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0년도에 49.2%였던 청년 고용률은 이제 23년도에는 54.9%까지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긴 한데 전국 평균이 약 61%로 돼 있어서 이에 비하면 한 6% 정도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청년 고용률 문제랄지 이제 그 노인 일자리 문제 뒷부분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해보기로 하고요. 우리 그 지역의 일자리 문제와 관련된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비정규직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최준호 교수님 어느 정도 상황인지요? 네, 비정규직이 우리 지역이 전국적으로 두세 번째로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을 제가 이제 학생들하고 수업할 때도 이제 던지면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놀라웠거든요. 근데 저희 지역이 어느 정도냐면은 사실은 그 정부 통계를 보면은 전국 평균이 한 37% 정도 나오거든요. 비정규직 비중이. 우리 지역이 44%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저희는 어디랑 경쟁을 하냐면 비정규직 비율을 가지고 강원도랑 제주랑 경쟁을 하거든요. 제주 같은 데 생각해 보시면은 굉장히 시활성이 높은 일자리예요. 계절직이나 이 관광업이 많고 그리고 강원도도 보면은 변변한 일자리가 없을 것 같잖아요. 그 지형적인 문제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그런 데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가장 비정규직이 높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과장님이 잠깐 언급하셨던 이 비정규직의 문제는 지역에 있는 다양한 의제하고 같이 묶여 있어요. 지역 소멸도 말씀하셨고 고령화도 말씀하셨고 그런데 핵심적으로 청년 이탈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사실은 우리 지역에서 이 정도의 그 고민의 수준으로 논의가 되고 있다는 게 저는 오히려 더 놀랍다. 이 문제는 사실은 지역에서 가장 우선시돼서 고민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이 이제 평균 임금 같은 경우도 전국하고 비교해서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 그러니까 지역에서 왜 청년이 나가냐
왜 고령화가 되냐 이 질문에서는 사실 이 문제가 핵심인데 이 비정규직 문제, 일자리 질의 문제를 지금보다는 훨씬 더 무겁게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그 형태가 이렇게 불안정한 비정규직 근로자가 그만큼 많다는 것은 이제 우리 지역 일자리 시장의 질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선환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정말 더 심각하고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는 지점들이 있는데요. 예. 근로기준법상 특수고용직이나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불안정한 노동자들이 이 통계 안에 사실 정확하게 담겨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2위라고 하더라도 아마 조금 더 비정규직 문제 심각할 거라고 보고요. 예. 특히 이제 비정규직 구분 안에서 배달 종사자 같은 분들, 네, 사실 자영업으로 등록해놓고 이제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고용 노동은 하지만 실제로 그 범주 안에 사회보장제도 범주 안에 또 벗어나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비임금 노동자의 직업군이 늘어나면서 다양한 비임금 노동자를 포함한 불안정한 비정규직이 훨씬 더 늘어난다는 점, 그리고 근로기준법 적용을 못 받는 그러니까 4대 보험 같은 게 가입되지 않는 영역들이 늘어나면 실제 이렇게 불안정한 노동 영역이면 이제 많은 전북 도민들이 굉장히 위험한 일자리에 있거나 고용의 안정이 훨씬 더 불안정한 상황에 있어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요. 또 외환위기 당시에는 많은 청소년이나 대학생들이 패스트푸드점 같은 아르바이트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청소년들, 그러니까 15세 이상으로 저희가 이제 좀 본다면 이분들이 배달업 종사자로 굉장히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보장제도 밖에 있는 청소년 노동자들의 실태 파악이 좀 잘 되고 있지 않아서 안전하지 않은 일자리에 더 많이 노출되고 있는 청소년이나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심각하게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예. 요즘 이제 그 프리터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영어의 뭐 자유를 의미하는 프리와 그 독일어의 일하는 사람, 노동자의 의미인 아르바이트 이제 합성어라고 하는데 이게 쉽게 얘기하면 정기적인 일자리, 고정된 일자리에 이제 그 고집을 하지 않고 뭐 특정 일자리에서 일정 정도 필요한 만큼 수입이 생기면 또 그만두고 또 다른 일자리로 떠나간다든지 하는 그런 형태를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제가 그 찾아보니까 국어사전에 등재가 됐을 만큼 이제 상당히 보편화된 단어가 됐더군요. 김참희 이사장님, 지금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지금 이런 풍조도 과거보다는 좀 많아진 것이 사실인데 이런 것도 또 비정규직이 늘어나는데 좀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네, 제가 보면 제가 활동하고 있으면서 만나는 많은 청년들의 대부분의 인식이 조금 변화했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중년층이 느끼는 이 인식과는 요즘의 직업관이 많이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인식에서는 아직 비정규직은 안정적이지 않다라는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특히 청년층이 느끼는 이 직업이라는 인식이 요즘에는 고정된 정규직 그리고 평생 직장 이런 개념을 선호하지 않고 대신에 유연한 근무 시간 그리고 나의 워라밸을 지킬 수 있는 이런 직장을 찾고 있는 풍토가 더 심해진 것 같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도에서 실시하려고 하는 일자리 문제와 청년층의 인식이 좀 맞지 않는 상황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인데요. 말씀하시죠. 사실 이제 김찬미 사장님 말씀처럼 굉장히 많이 사회적 인식 그리고 내가 내 삶을 선택하는 사고방식이 많이 바뀐 거는 맞아요. 그런데 또 그래서 저는 그 김찬미 사장님 의견에 정말 다른 의견은 없는데 프리랜서나 이런 활동들이 사실 유럽의 다수의 활동하는 사회보장 제도가 잘 되어 있어서 내가 프리랜서를 하든 비정규직이어도 큰 차이가 정규직과 없다면 사실 상관이 없는데 우리 사회보장제도가 그렇게 촘촘하게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퇴직금이 없고 노후 보장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정말 좋은 일자리가 있는데도 프리터족을 선택할 거냐라는 질문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시간을 유연하고 자유롭게 쓰고 싶고 경직된 조직 문화에 있고 싶지 않은 청년들이 그런 직업을 선택하는 건 너무 그분들의 선택이라고 좀 할 수 있지만 이제 이게 또 그런 선택이 아니라 경력 단절이나
장기 취업난으로 어쩔 수 없는 선택, 다시 정규 노동 시장으로 가기 어려운 부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질 나쁜 일자리를 선택하는 것보다야 차라리 유연한 일자리를 선택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자발적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 그러니까 굉장히 사회적으로 어두운 단면도 저희가 같이 들여다보면서 이 청년들의 또 다양한 시각도 함께 같이 고민해 주는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래야 되겠죠. 뭐 예를 들면 구직자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한 거라면 뭐 문제가 될 것이 없겠지만 이제 어쩔 수 없이 또 그렇게 되는 형태에 대해서는 이제 사회적으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뭐 계속해서 고용의 질에 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비정규직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고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지역의 고용이 많은 업종 순을 좀 들여다봐도 비슷한 내용들이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지금 고용이 많은 업종이 농축산업, 그다음에 사무직, 청소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이런 순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나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이 취업자 수 3위에 들어가 있는 지역은 전국에서 전북과 전남 이 두 곳뿐이다. 뭐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좋은 일자리가 이제 적다 보니까 청년들이 이제 나가는 핵심적인 요인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원인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과장님부터 해주시죠. 네, 좀 전에도 하셨다시피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마 구인 구직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스매칭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분이 또 청년들이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또 김찬미 이사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도 상당히 또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선한 의원님께서도 뭐 사회적인 보장 제도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함께 병합해가지고 검토해야 된다는 부분도 굉장히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도 청년층 대부분을 보면은 고용 안정성과 좀 수입이 보장되는 국가기관이라든가 공기업, 대기업을 선호하고 있는 것이 좀 사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통계청이 발표한 도내 취업자 현황을 보면은 농축산 분야라든가 또 임시 사무 직종, 또 단순 노무 직종 순으로 우리 젊은 층이 좀 선호하는 직종과는 좀 거리가 먼 순으로 이렇게 취업자 순위가 높은 것으로 조사가 나와 있는 상태고요. 청년들이 선호하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수도권에 비해서 부족한 우리 전북 어떤 산업 구조에서 또 일부 청년들이 유출할 수 있는 원인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선한 의원님.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환경 좀 경직된 조직 분위기 그리고 기업들이 좀 재투자하지 않는 방향들이 좀 많아서 그러니까 재투자하지 않는 기업에 당연히 청년들은 가고 싶어하지 않을 거예요. 예. 그리고 또 대기업 유치를 이제 굉장히 양질의 일자리로 많이 얘기하시고 청년들이 선호한다고 하는데요. 정말 중요하죠, 대기업 유치는요. 그런데 우리가 앞서 얘기 나왔던 GM 현대중공업 사례만 보더라도 산업의 구조가 바뀌고 또 경영 방침이 결정되면 대기업이 너무 쉽게 문 닫고 대기업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경제적 생태계가 한순간에 초토화되는 경험들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특히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도 정말 국제 대기업이지만 역시 마찬가지가 어떠한 생산 설비를 갖추고 생산하느냐에 따라서 잔업량이 달라지고 실질적으로 받는 소득이 또 차이가 생기면서 예. 주변의 하청업체에 또 굉장히 경제적 타격을 주는 상황들이 좀 있어서 이런 부분의 양질의 일자리는 대기업 유치 공약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다양한 트랙으로 좀 움직여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혁신도시의 공공기관을 어떻게 더 많이 이전하고 또 우리 지역에 맞는 공공기관을 찾아서 유치할 것인지 그 유치 활동들을 좀 잘해야 되고요. 또 도내의 향토기업 중에 좀 고용 안정성이 잘 유지되고 복지 수준이 높은 기업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텍 같은 경우도 대기업 수준의 연봉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도내 향토 기업들이 대기업 반열에 오를 수 있게 하고 실제 청년들이 많이 요구하는 복지의 수준 그리고 내가 스스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회사의 분위기 이런 것들이 잘 조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일자리를 취업하면 그 사람에게 그리고 기업에게 돈을 주는 거니까 일자리 환경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자리 환경, 근로 환경을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대해서 정책의 방향이 많이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교수님. 예, 저도 뭐 거의 뭐 선한 의원님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 다 해주셨는데 사실은 저희 기업이
아주 변변하고 대기업들이 지역에 많이 없습니다. 여기 통계상으로 보면 1,000인 이상 사업장이 19개 분이 한대요. 예. 그것도 우리가 알만한데 빼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할 지점이 되게 명확해지는 거거든요. 어디를 타겟팅을 해서 고민해야 되는지. 그리고 잠깐 언급하셨지만 저희 지역은 또 농축산업 이런 데 비중이 전국 평균보다 한 4배 정도 높아요. 근데 예. 거기에 있는 비정규직 비중은 월등히 높거든요. 생각해 보시면은 뭐 농사나 이 축산업 하시는 분들의 일자리가 1년 상시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도 그렇죠. 많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이제 지역적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의 고민들을 좀 타겟팅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더 고민할 지점은 어딜까라고 생각을 하면 청년들이 이제 고민하셨던 분들을 몇 번 지적을 하셨긴 하셨지만 그러니까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고민을 하거든요. 지난 우리 선배 세대하고는 다른 예. 워라밸이라든가 소통의 방식이라든가 좀 존중받기를 원하는 일자리.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 이 속도를 못 따라가는 거죠.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뭐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가 그런 이제 고민들이 있는 것이고 또 이제 작년에는 제가 고창형 일자리라는 사업을 컨설팅하는 정보 사업을 같이 했었는데 그때 들어보면은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또 정주 여건이에요. 정주 예. 여건. 이게 살 곳이 변변치 않고 워낙 집값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전향적으로 고민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한번 논의해 보자. 예를 들어서 화순에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1만 원 임대 아파트 사업을 하면서 청년들이 막 들어온단 말이에요. 인기가 높고. 예. 이거 사실은 굉장히 획기적인 거지만 그게 왜 나왔을까 생각하면은 그 고민의 깊이에서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또 잠깐 아까 언급드렸지만 우리 지역이 평균적으로 임금이 굉장히 낮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임금이 낮은 이유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큰 기업이 없고 중소 중견기업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시장 임금을 어떻게 사실은 뭘 개입해가지고 높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이른바 얘기해서 사회임금이라는 개념, 사회임금은 여러 가지 뭐 주거를 지원해 준다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육아를 지원해 준다든가 그래서 예. 이런 사회임금을 좀 확대시키면서 뭔가 이제 전체적으로 가처분 소득을 높여주는 식의 방식을 고민해 보자. 이게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걸 예를 들어서 공동복지기금이라든가 이런 걸 조성해서 대응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터놓고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청년들이 빠져나간다면 결국 뭐 지금 당장도 문제가 되겠지만 10년, 20년 뒤에 이제 미래가 더 불투명해진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을 텐데 뭐 방금 주신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 얘기입니다만 청년 유출 막기 위해서 어떤 고민이나 정책이 좀 더 뒤따라야 한다고 보시는지 덧붙일 말씀이 있으면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사장님. 네, 저는 우리 지역에서 살고 있는 청년들이 그래도 지역사회의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네트워킹 프로그램이 또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청년들이 문화생활도 너무 부족하고 우리는 우리 지역에서 즐거운 일이 좀 없어요라는 의견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다양한 청년 커뮤니티의 활성화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들 그리고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끼리의 소속감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라고 느낍니다. 그리고 아까 나온 그 만원 주택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도 저도 사실 그 정책을 듣고 와 정말 획기적이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사실 생각보다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가 너무 필요한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와 여가 생활 할 수 있는 환경이 더 마련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지역에는 쇼핑몰도 크게 있지도 않고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한데요. 그렇다고 우리 청년들이 문화 생활을 즐길 수 없는 상황에 계속 놓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도 차원에서 다양한 청년들이 즐길 수 있는 축제를 마련해주고 다양한 문화 혜택을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조금이라도 생긴다면 우리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 듣고 보니까 그 민선 8기 들어서면서 충청권에 있는 청주시가 그랬든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그 단체장 캐치프레이즈가 노잼 도시에서 꿀잼 도시로 가겠다라고 해서 예를 들면 그렇게 그 문화시설, 뭐 쇼핑시설 이렇게 해서 많은 저 지역민들이 즐기고 살 거리라든지 볼거리를 만드는 그런 지역들을 하겠다라는 공약을 내는 것을 제가 인상 깊게 봤었는데 이사장님 말씀 주신 것과 궤를 같이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교수님 말씀 주시죠. 예, 저는 지금 이사장님 말씀대로 사실은
이 문제의 고민과 해결책들은 당사자들이 상당 부분 갖고 있다고 보거든요. 뭘 원하는지. 그런데 저희는 이런 부분들을 당사자한테 물어보는 문화가 없어요. 이런 걸 고민할 때 항상 뭔가 전문가가 하거나 어디 그냥 관에서 주도해 버리거나 예, 예. 이런 이제 고민 이 방식들을 택하는데 저는 당사자한테 물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판을 열어주고 예. 어떤 거를 원하십니까? 아, 임금이 낮은데 사회임금은 어떻게 할까요? 정주 여건을 어떻게 바꾸는 거 좋을까요? 문화는 어떻게 개선하는 거 원하세요? 소통할 때는 뭔가 이제 MZ 세대나 뭐 이제 기성 세대랑도 이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소통의 방식은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이런 어떻게 하면 제가 존중받고 일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걸 같이 논의하는 장이 필요하다고 봐요. 예. 그러면 저는 이게 해결될 수 있는 그 실마리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예. 우리는 그런 거를 한 번도 시도를 제대로 해보지 않아서 추후에 지금 일자리나 이 노동 관련된 문제를 고민할 때 정말 어떤 식으로 그분들을 초대해서 이분들을 진짜 이렇게 우리가 존중하는 거죠. 서로 존중하면서 그 문제를 답을 찾아가는 과정들을 한번 어떻게 짜볼까를 고민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숙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서 의원님. 네, 사실 이제 대한상의에서 연구 보고서가 하나가 올해 나왔는데요. 06년도부터 21년까지 15년간 조사한 결과예요. 그러니까 첨단 산업 일자리와 정주 환경의 관계성을 얘기했는데 첨단 산업이 1% 정도 비중이 늘어나면 전입되는 비중이 청년들이 0.4%가 증가한다고 하더라고요. 첨단 산업이 뭐 배터리 디스플레이 아니면 인공지능 이런 산업들일 텐데요. 이제 그럴 때 여기에 선결되는 조건이 교통 인프라와 문화 시설이에요. 그러니까 다 하신 말씀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예. 그러다 보니 대전시에서는 첨단 기업이나 산업을 유치하면서 하는 것들이 오피스텔을 제공하고 그다음에 삼시세끼 식사를 제공하고 이제 안에 풋살장이나 헬스장 같은 예. 문화 복지 시설을 넣는 겁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급여가 작더라도 원래 당연히 나가야 되는 그 이제 주거의 문제와 식사의 문제가 전부 해결되니 내 급여가 오르지 않더라도 내가 쓰는 소비가 줄어드는 문제가 예, 생기니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아마 산단에서 보면 기업마다 이걸 다 만들어내기 어려운 구조니 예. 산단이나 어떤 지구 안에서 그런 복합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공동의 급식소를 운영하거나 또 공동의 같이 돈을 모아서 그런 문화복지시설, 여가시설을 만들어줘서 그 안에 생태계를 또 새롭게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예. 네, 청년들이 전북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뭐 다들 공감하다시피 취업 및 고용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민선 8기 들어서 기업 유치에 일단 집중을 해서 대기업 계열사 6개를 포함해서 140개사에 약 12조 9,800억 원의 투자 협약을 체결한 예. 바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실질적인 투자로 이어지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1만 4천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청년층의 유입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를 하고는 있습니다. 또한 뭐 청년들의 안정적 정착 기반도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정부 지원 외에도 더 자체적으로 뭐 임대 보증금 지원 사업이라든가 청년들에게 주는 활력 수당이라든가 또 적금 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또 청년들이 기업 문화에 잘 적응하고 친화적으로 잘 기업에 취업해서 일자리를 잘 가질 수 있도록 청년 친화적 기업 문화 조성에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그 모든 연령대의 일자리 문제가 이제 저마다의 고민거리가 다 있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그 고령화가 굉장히 빠르게 그 진행이 되면서 노인 일자리 문제도 수요도 늘어나고 있고 그 여러 가지 또 문제들이 많이 노출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현재 거론되는 얘기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임금이 너무 작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월 급여가 30만 원 이하인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고 또 그다음에 일의 내용이나 성격도 젊은 시절에 있었던 여러 가지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것보다는 단순 노동이 많더라라는 얘기인데 이런 부분 어떤 그 고민이 좀 뒤따라야 한다고 보세요, 최 교수님? 예, 그 노인 일자리가 창출되는 걸 이제 속살을 들여다보면은 일종의 복지제도처럼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일자리 산업인데도 불구하고 아까 잠깐 언급하셨듯이 임금이
30만 원 미만이고 예. 그리고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 같은 경우가 월 63만 원 정도 예.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제대로 된 일자리로 전환시키는 게 정말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국민연금 연구원에서 발표한 걸로 보니까 개인 노후 생활을 할 때 최소 생활비가 124만 3천 원이에요. 그렇다면 이건 턱없이 부족한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노년층도 자립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일자리들이 필요한데 예. 그거에 대한 고민들이 사실은 좀 덜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이 일자리 얘기하다 보면 아주 청년 일자리 한 90% 얘기하고 이제 노인 일자리를 한 10% 정도 얘기하라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부분도 좀 이제 고민스러운 부분이고 특히 우리 지역은 고령화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네. 이건 다른 지역보다도 훨씬 고민이 깊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최근에 이제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 당사자분들이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이분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이런 이제 기본적으로 정부에서는 공공 일자리를 할 수밖에 없지만 사실 본인들이 원하는 거는 과거에 본인들이 했던 일자리하고 좀 연관된 걸 어떻게 매칭해 살 수 있는지를 좀 예.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당사자한테 물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떤 거냐면 일자리를 던져주고 이거 하세요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어떤 일자리가 필요할까라고 질문을 해야 되는데 이 질문이 빠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질문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그분들은 또 여쭤보면 풀타임을 원하지 않으세요? 또 단시간을 원하시고 또 이제 멀리 있는 일자리 원하시고 좀 가깝게서 지금 동네 아주 주변에 사는 일자리 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서 네트워킹 시켜가지고 이런 거를 매칭시킬까 이런 고민들을 같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는 여전히 지금 도에서도 여러 이제 정책도 피고 있지만 예산과 인력 측면에서는 아주 부족함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이 기반이 있어야지 뭔가 논의도 되고 대안도 나오는데 그런 기반이 좀 아직까지는 좀 약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좀 고민을 해주십사. 예,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근데 조금 더 이제 전 조금 세분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활동성, 사람과의 교류, 그리고 사회 구성으로서 소속감을 통해 활력을 좀 유지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어르신 복지 문제로 사회 서비스를 하는 차원의 한 축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말씀하신 대로 전문성을 갖고 이제 있는 은퇴한 세대들은 이 전문성을 사회에 환원하면서 최소한의 임금을 받고 그러면서 서로의 만족감을 느끼는 부분이 또 하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노인 빈곤율이 1인 국가에서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경제적 소득 보장. 예.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서 각각의 정책을 만들어가는 게, 그러니까 그 당사자분들이 말하는 수요가 사실 한 덩어리로 다시 가면 같은 일이 좀 반복될 것 같고 그 필요에 맞게 구분을 좀 짓고 거기에 맞게 다시 당사자의 목소리로 정책을 세팅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이제 그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창업 관련 사업도 지금 많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 선한 의원님, 우리가 지금 도내에서도 뭐 한 26개 기관이 70개에 가까운 사업들을 창업 관련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잘 되고 있습니까? 사실 창업이 잘 된다고 보는 거는 이제 좋은 기업들이 좀 스타트업이 탄생을 하고 예. 그래서 이제 아예 마의 고비들을 잘 넘겨가는 과정들이 좀 필요한데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이 변해온 건 기술 창업 분야가 좀 늘어났다는 부분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도둠, 도약, 선도 이렇게 창업의 시기와 그리고 그때 필요한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나눠서 지원하는 체계들을 좀 마련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전에는 이제 거의 지원 방식으로 지원과 대출 방식으로 좀 운영이 됐다면 지금은 기후테크나 이렇게 각각의 창업의 생태계에 맞게 투자 형식으로 만들고 좋은 아이템이 좋은 투자 그룹을 만나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성과지표나 이런 관리들을 하기가 어려운 지점이 아마 창업일 거예요. 그러니까 예. 단순히 몇 명을 고용하고 있고 몇 명 어떠한 매출이 나오냐 이렇게 평가하기에는 이 5년, 7년 시간도 사실 짧거든요.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 여러 다양한 변수 그리고 중앙정부의 기조, 예. 방향 이런 거에 따라서 예산이 나오는 범위들이나 지원받을 수 있는 체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요. 또 이렇게 기술의 변화나 산업의 구조가 바뀌는 속도보다 행정의 정책을 마련하는 속도는 당연히 더딜 수밖에 없어서 예. 계속 완벽한 정책을 만들어내고 고민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 정책을 수혜받고
받고 있는 요구하고 있는 당사자들이 어떻게 더 보완책을 만들면 이 이제 행정에서는 그 규제를 어떻게 완화시켜주고 어떤 지원이나 어떤 부분들을 연결시켜줄 건지 특히 청년 창업인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은 연결고리가 없는 거예요. 지역에서 생각보다. 예. 그래서 대부분 서울에서 네트워킹을 하거나 서울 자본을 좀 고민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서울 경기도 이 창업 관련 내용이 포화 상태다 보니 다시 지자체로 원정을 온다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예. 보조금을 받으려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좀 폭넓게 얘기하는 자리도 필요하고 창업하는 당사자들이 실제 공무원분들을 만나는 행정을 만나는 문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예. 그 문턱을 어떻게 좀 낮출지도 같이 자리를 마련하는 계기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예. 뭐 창업 정책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들여다볼 여지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최근에는 이제 경제 상황 뭐 영향도 좀 있겠습니다만은 그 청년 창업인을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폐업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 정부 정책이라든지 자치단체 정책 이런 위기 잘 헤쳐나가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교수님? 예, 그 창업을 왜 할까 생각하고 이것도 또 일자리하고 연결이 예, 되는 거죠. 예. 좋은 일자리가 많이 없다 보니까 또 창업에 눈을 돌리게 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지표로 보면은 저희가 뭐 아주 심각한 지표는 아니에요. 예. 그런데 뭐 이게 뭐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들인데 폐업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청년 폐업률이 전체 폐업률의 50%, 그러니까 청년들이 창업했을 때 2년 안에 50%가 폐업을 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조금 아까 선한희 의원님 말씀하신 거랑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준비 기간이나 아니면 이걸 시작하기 전에 관련된 연결망 같은 것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걸 통해서 좀 노하우도 공유하고 이런 걸 좀 수기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게 창업이 돼야 되는데 예.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취소권은 있다가 지역에 보조금이 있네. 그러면 내려와서 여길 지원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 현상이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사전에 있는 어떤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더 단단하게 물론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이 현재도 있긴 하지만 더 좀 세밀하게 들어보면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는 이제 지난달 말에 저희가 그 관리 유사한 포럼을 열었는데 그때 그 주관했던 조직이 사실은 지속 가능 발전 협의회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거기서 사실은 지금 이제 지속 가능한 여러 가지 지표를 가지고서 모니터링을 해요. 그때 모니터링하는데 그때 그 협의회에서 저희가 이렇게 하자고 합의했던 내용들은 바로 지금 창업을 가지고서 창업률을 가지고서 주로 집중하고 있는데 이제 폐업률, 이 폐업률을 모니터링 지표에 넣자.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그분들이 지속 가능할 수 있는 창업 활동을 계속 오래 지속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도 이제 기존에 있던 방식하고 좀 다르게 그런 예. 지표들을 가지고서 또 모니터링도 하려는 고민들을 하고 있다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과장님. 네, 통계청에서 발표한 부분을 뭐 지표상으로만 보면 창업 후에 7년 이내에 이제 폐업하는 비율이 저희가 한 71% 정도가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전국 평균이 74%에 비해서는 좀 다소 낮은 편이라고 볼 수 있긴 한데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년 내에 청년 폐업률이 50%에 육박해서 예. 되게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다라는 부분이 있고 선한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이제 청년 정책 관련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잘 접목해서 하게 되면 예. 청년 창업에 대한 부분도 여러 가지 그 양성할 수 있는 부분에 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이런 차원에서 우리 도에서는 창업 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창업 단계별로 여러 가지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제 예비 단계로 창업에 관심 있는 어떤 대상자를 선발해서 창업 교육도 하고 사업 설계도 하고 멘토링 지원도 이렇게 해나가고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 초기 단계가 되면은 대학의 인프라를 활용한 기술 창업 사업화 지원.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고 있는 기술 아이템을 보유한 미래 유망 창업 기업에 대해서 예. 기술 창업을 육성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팁스라고 있는데 이게 민간 투자 주도형 기술 창업 지원 사업이거든요. 이 부분도 좀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어느 정도 성장해서 도약 단계가 되게 되면 이런 유망한 창업 기업을 좀 선정해서 투자자 상담이라든가 성장 단계 진입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드리고 또 펀드 조성을 통해서 투자도 확대해서 청년 창업가가 좀 자금을 유치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지원도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 돈의
일자리가 이제 그 특정 지역에 너무 편중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그 문제 제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전주, 군산, 익산에 70%가량의 일자리가 쏠려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런 현상이 지금 어떤 문제들이 있고 또 어떤 대안이 있을 수 있는 것인지 말씀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서 의원님부터 해주시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수도권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와 비슷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주, 익산, 군산을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이제 이게 전주는 뭐 인구가 가장 많기도 하고 여기에 이제 팔복산단이나 그다음에 익산은 식품 클러스터, 군산에도 굉장히 이제 산단들이 좀 이렇게 굵직한 산단들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쏠림 현상이 좀 있을 수 있는데요. 이거는 저출생 정책이나 산업 정책 그리고 고령화 정책이 굉장히 혼재되어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풀어가는 과정이 사실 다른 지역은 이미 이런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농업을 더 고도화하는 사업, 그리고 농기계를 연구하거나 대표식품을 육성하는 방법, 그러니까 대표 상품을 만들고 브랜드화 시켜서 그 지역에 대한 상품과 관광을 활성화해서 연결하는 사업들을 좀 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전북 특성을 살리는 농경지를 좀 잘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여러 단위의 군 단위에 어떤 기업의 산단을 유치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항상 국가 와서 점검 나오거나 실사 나오면 가장 어렵게 얘기하는 부분들은 아니 여기에 지으면 누가 와서 일을 하죠? 여기 실제 젊은 친구들이 와서 하려면 주거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이들 교육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런 인프라가 없는 상태에서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쏠림 현상이 있으니까 이 지역에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눠보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실제 지금 현실을 잘 진단하고 이 지역이 어떻게 더 브랜드화 시킬 수 있는지를 더 고민하는 방향이 좀 낫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최 교수님. 저 이 질문을 받고서 참 고민이 많이 됐어요. 답이 이게 무슨 답이 있을까? 수도권에 지금 뭐 이 전체적으로 봐도 수도권에 다 몰려 있고 지역 소멸을 예. 얘기하는데 이거 똑같은 문제인데 예. 참 답을 찾기는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전주,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들어더라고요. 저는 과장님께도 여쭤보고 싶은데, 그럼 지역에 있는 일자리 사업을 그 예산이나 아니면 정책을 집중을 할 때 그러면은 전주, 익산, 군산 말고 다른 지역에는 어느 정도 이거를 좀 고려를 해가지고 배정이 될까, 이런 것도 고민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모르겠어요. 이런 것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도가 좀 주도를 해서 일자리 관련된 일정의 그 협의체 같은 거를 좀 단단히 만들어서 여기서 이제 특히나 전주, 익산, 군산 이외의 지역에서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하거나 아까 선한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 특화 산업을 집중할 때 도에서 조금 더 집중해서 또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이거 찾아보고 이런 것도 중요할 것 네. 같아요. 작년에 제가 고창형 일자리를 진행하면서 그때 되게 기쁜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삼성에 있는 물류센터가 고창에 들어온다 그러면서 그랬죠. 이제 예.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제 고창에서도 준비를 해야 되고 정주 여건이나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문화시설이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사실은 기초단체가 갖고 있는 예산이나 그 참 쉽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참 답답해하는 것을 느꼈는데, 그럴 때 좀 같이 좀 도 차원에서 광역단체가 기초단체하고 연계해가지고 뭔가 새로운 좀 지원책 같은 거를 좀 발굴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런 식의 고민들이 좀 이게 계속 쌓이다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풀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조금이라도 좀 개선되거나 하는 그런 노력들은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예. 뭐 제가 예전에 과거 경험으로 듣고 보면 전북 자치도도 그 아주 오랫동안 그런 고민을 뭐 해와서 사실은 동부권 균특회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6개 시군에 꽤 오랜 기간 관광과 식품 관련 부문에 지원들을 해왔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아직 이렇게 뭐 뚜렷한 손에 잡히는 성과가 없다 보니까 그런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김찬미 사장님. 네, 저는 사실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전주, 익산, 군산에만 주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청년들은 자연스럽게 그쪽을 예.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사실 제가 청년 활동을 하면서 14개 시군을 많이 다니면서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분들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을까? 봤을 때 대부분 청년 창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청년 창업 정책을 보면 대부분의 기술 중심으로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난 우리 지역이 너무 좋아서 살고 있지만 사실 도에서 지원되고 있는 다양한 청년 정책에 수혜를 받지 못한 분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청년 창업에 관련된 정책을 살펴봐야 된다라고 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청년 창업이 있으니 이런 청년 창업을 통해서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의 니즈를 좀 파악을 하고 그분들에게 작게나마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제 우리가 그 전북 일자리 시장에서 지금 논의된 여러 그 주제 이외에도 좀 들여다봐야 할 사안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노사 문제를 비롯해서 안전 문제 또 이른바 취약 노동자 보호 문제랄지 뭐 여러 가지 논의 구조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떤 개선이나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사님 해주시죠. 네, 사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 많은 노동자들이 좋은 일자리라고 생각하는 건 이 노사 문화인 것 같아요. 예. 특히 여름 휴가를 갈 때라도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좀 3일 정도는 쉴 수 있는 문화, 그리고 아프면 병원에 갈 수 있고 또 아이가 아프면 아이를 보살필 수 있는 이런 여유가 생기는 노사 문화가 생겨야 된다라고 보는데요. 사실 이런 건 또 단기간에 될 수 없기 때문에 중장기 프로젝트로 이 기업을 이끌어가는 분들이 이런 문화를 인식하고 개선해야 된다라는 의지를 가질 수 있는 무엇인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한 의원님, 예. 사실 이제 취약노동자 자체가 이제 고용 불안정이나 사회보험 제도에 적용받지 못하는 집단이나 저임금 집단은 보통 취약노동자로 하는데요. 사실 이럴 때 저희가 지방 정부가 개입하는 경험이 사실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노사 관계 안에는 노사가 풀어야 된다는 인식이 굉장히 강해서 실제 지방 정부랑 같이 노사정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좀 그런 경험이 부재하다 보니 이런 노동 기본 계획을 만들고 이걸 실행 계획으로 다시 짜고 그 노사 관계 안에서 뭔가를 할 때 예산이 노사 관계의 교육 예산이나 아니면 화합 예산 이렇게만 좀 가지 전반적으로 실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부분과 또 이제 사업을 하는 이제 사측의 입장에서의 고민점들을 같이 중재하는 역할로 정부가 좀 나서주고 지방정부가 나서주고 그 안에 같이 예산을 좀 고민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시도들이 좀 필요하고 비정규직의 차별 문제가 해소되면서 예. 노동자들 좀 차별이 없어져야 될 것 같고 또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건 이제 안전한 일자리 관련해서는 예. 기업을 유치할 때 고민을 해야 되는 지점 중에 저는 중대재해 관련 일이 많이 일어나는 기업이 오는지를 좀 잘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어떤 기업이 오는 거에 대해서 막 환영할 일이 아니라 너무 환영하는 것도 좋지만 그 일자리가 정말 안전한 일자리인지 그리고 실제 세제 혜택이나 뭐 땅을 제공하는 걸로 진행을 했지만 막상 가보니 스마트 팩토리로 실제 관리직만 내려오고 이 지역에서는 저임금 노동자만을 계약직으로 뽑는 경우도 지금 지역에 내려오는 기업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는 현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쨌든 기업을 유치할 때 협약도 하고 이런 과정 안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꼼꼼히 체크하는 과정들도 같이 좀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그 선한 의원님 말씀하시고 또 덧붙이고 싶은 게 정말 중요한 말씀하신 거거든요. 예. 기업을 유치하는 부분들 아까 과장님이 이제 어느 정도 규모의 투자금을 확보하고 한 1,400명 정도 일자리를 창출하는 거가 기대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지역에서 이제 여러 이런저런 이제 지원책을 가지고 유치를 하잖아요. 근데 예. 저는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유치를 하고 나서 뒤가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모니터링 시스템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되게 꼼꼼하게 돼야 된다 그러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느 정도 지원금을 받고서 얼마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몇 개 일자리를 그럼 그 일자리는 어떤 일자리인지도 들여다보고 이게 지금 면밀하게 모니터링이 돼야 하는데 그게 없는 거거든요. 그거 뭐 근래 뭐 군사적 일자리도 결국은 그런 문제였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지원책이 있었지만 뒤에가 지금 없으면서 이제 문제가 심각해졌는데 그런 게 진짜 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취약 노동자하고 안전 문제를 말씀하셔서 저는 사실은 이제 선한 의원님께서는 노사가 풀어야 된다는 말씀도 하셨지만 사실은 노동조합은 전체 임금 노동자 중에 14%뿐이 조직돼 있지 않아요. 그러면은
86%는 조직돼 있지 않거든요. 이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큰 고민의 영역이잖아요. 이분들에 대한 취약 노동자들에 대한 그 대책 같은 거 강구하면서 최근에도 뭐 중앙 정부에서도 이 부분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최근에는 뭐 타운홀 미팅 같은 거를 지금 광역 단체에서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예. 노동부에서 진행하는 건데 그것도 결국은 당사자들이 뭔가 필요한지를 묻겠다는 거거든요. 예. 우리 지역에서도 지역 차원에서도 그런 이제 어떤 고민들이 좀 같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뭐 말씀 듣다 보니까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끝으로 전북의 일자리 정책 오늘 뭐 말씀 듣고 보니까 아주 여러 가지 주제 사안들이 지금 나왔는데 전북의 일자리 정책 가야 할 장단기 대책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마무리 발언으로 좀 정리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과장님부터 좀 해주시죠. 네, 일하기 좋은 전북특별자치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자체나 기업, 또 지역 대학, 연구기관이 모두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지역 일자리 센터 등 관련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좀 강화하고 일자리 박람회 등을 통해서 기업의 구인 구직자를 연계해 나가면서 장기적으로는 바이오라든가 방위산업, 미래 모빌리티 등 전북의 신성장 산업 육선 기반 구축과 기업 유치를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이 정착하고 또 신성장 산업이 발전하는 전북 특별자치도를 위해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서 의원님. 네, 그러니까 일자리 정책이 지금까지 저희가 계속 토론하면서 나왔던 내용과 이제 정리하는 발언으로 하면 이제 공급 중심을 지금까지 했던 비용 지원 정책은 단기적으로 효과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큰 대안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오히려 중소 영세 기업이나 고용 환경을 개선하는 쪽으로 함께 좀 모색하는 게 중요하고요. 질 나쁜 일자리를 어떻게 좋은 일자리로 전환하는 건가, 전환해 줄 수 있는가 이게 훨씬 더 도움이 되고 공급 중심 일자리보다 수요 중심 일자리로 변화해야 한다. 저는 이런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동자 당사자들이 원하는 일자리 정책들을 만들어줘야 이게 일자리 미스매칭이 그나마 좀 덜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아까 취약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제도로서는 노동복지기금 같은 것을 전라북도가 좀 선제적으로 설치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노동과 일자리 문제 안에서 노동 권리의 취약계층이 예전에는 청소년이나 뭐 이제 장애인분 이렇게 있었다면 지금은 비정규직 내에서도 최저임금을 못 받는 전북 내의 인구 중 60대 이상이 40%가 된다는 전북 노동권익센터의 통계도 있었습니다. 예. 노동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찾아서 권리를 보호해주는 역할도 지자체가 같이 함께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교수님. 예, 저는 사실은 오늘 시간이 되면은 노동정책 기본계획 관련돼서 좀 설명도 드리고 이거 정말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그 질문은 지금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을 빌어서 좀 말씀드리면 예. 노동정책 기본계획이라는 거를 작년에 연구를 시작해서 올해 초에 확정을 했습니다. 노동정책 기본계획이라는 건 광역단체마다 이걸 기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는데 저희 지역은 굉장히 늦었어요. 전체 광역단체 중에 3개 지역만 안 하고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저희였고 예. 늦게 진행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기본계획의 뼈대를 다 세운 겁니다. 근데 이 뼈대를 세워서 하자. 그래서 세부적인 한 23개의 세부 과제를 도출했는데 네. 사실은 1월에 이거 확정하고 나서 지금까지 별로 진척된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선아님께도 이거 진짜 도의에서도 챙겨야 된다라는 말씀 여러 번 드렸는데 이런 정책이라도 제대로 된다 그러면 상당히 큰 변화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좀 도에서도 저는 정말 단체장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지금까지 제가 계속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의 일자리 질 문제를 이 정도 수준이면 정말 가장 우선순위로 고민해야 될 과제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좀 잘 챙겨지지 않는 느낌을 밖에서는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덧붙여서 선한 의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자꾸 우리가 좀 일자리 양에 자꾸 집착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막 전주시에서 콜센터 유치하거든요. 콜센터라는 일자리가 굉장히 사실은 단순 노무직에다가 최저임금이 다 붙어 있는 일자리인데 예. 이런 식의 방식 말고 정말 일자리의 질을 이 퀄리티를 높은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정말 지역을 변화시키고 청년들이 남아있게 하고 이런 고민들이 좀 연결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정책의 방점을 양보다는 질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이 사장님. 우리 지역을 떠나지 않고 만족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 복지, 그리고 주거, 창업 관련 정책들이 더 촘촘하게 마련되어서 중장기 시각에서 다양한 정주 여건이 강화되는 다양한 지자체의 고민도 부탁드리고 이런 것들이 많이 개선된다면 특히 청년들도 더 전라북도에 남아서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전북의 인구 유출과 출산율 하락이 심상치 않습니다. 지역 소멸 위기는 이미 오랜 얘기가 됐지만 점점 더 빨라지는 인구 감소 추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청년들이 찾아오고 노년까지 일하며 삶의 활력을 유지할 수 있는 도시, 이를 뒷받침할 좋은 일자리 정책이야말로 지역 소멸의 거센 파도를 헤쳐나갈 수 있는 가장 큰 희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하기 좋은 전북을 그리며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